안녕하세요. 초롱부동산 TV소장 방희선입니다. 2024년 12월 달 들어서 처음으로 인사드리는 유튜브네요. 며칠 전에 전화로 어디에 투자를 할까, 있는 재개발 구역을 팔아야 될까, 뭐 새로운 걸 뭘 사야 될까, 이런 걸 이제 전화로 상담 문의를 주셨던 분이 저한테 어떤 얘기를 하셨냐 하면요. 소장님, 이렇게 핵심, 누구나 생각하는 똘똘한 지역의 재개발 구역하고 그렇지 않고 그냥 뭐 외곽에 예를 들어 뭐 집 가격도, 기존 구축 가격도 아주 저렴할 그런 지역에 이제 재개발 구역 안에 있는 물건 두 개를 비교할 때 똘똘한 지역에 있는 거는 감정평가를 공시가격이나 이런 게 기존적으로 기본 그게 높으니까 똘똘한 지역의 감정평가를 잘 받는 걸 사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. 이런 비슷한 질문을 주셨어요. 재개발 구역 투자를 할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똘똘한 지역의 감정평가를 많이 받는 거와 똘똘하지 않은 지역의 감정평가가 조금 저렴한 거하고 그 두 개를 과연 비교를 할 만한 기준점이 되기는 하는 걸까요? 그런 게. 그래서 이거 제 유튜브에 한 번쯤은 또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. 물론 예전에 제 유튜브 찾아보면 비례율이 뭘까요? 또는 뭐 감정평가 받는 어떤 그런 거에 대한 영상들을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. 그걸 다 종합을 해보면 저절로 정답을 저절로 아실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 영상 몇 년 전에 올린 거니까 뭐 찾아서 못 들으셨다든지 아니면 기본적으로 공시가격 높은 걸 많이 받으면 무조건 좋은갑다 또 이렇게 여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그걸 한번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. 먼저 감정평가 있죠. 감정평가가 높으면 어떤 사람이 좋을까요?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는 원조합원이라도 감정평가 전에 원조합원, 그리고 감정평가를 받고 난 그 이후에 이제는 뭐 투자자쯤 되겠죠. 투자자 아니면 실거주를 위해서 나중에 이 구역을 사시는 그런 분들이겠죠. 어쨌거나 내가 갖고 있던 집을 내 이름으로 감정평가를 받은 그런 입장에서는 사실은 감정평가가 낮은 것보다는 감정평가가 높은 게 더 유리할 수 있는데 이거는 어떤 경우에 유리하냐 이랬더니 감정평가액은 높지만 나중에 조합원 분양가는 감정평가 높은 거 대비 사실은 조합원 분양가는 조금 낮게 책정이 될 경우에 이게 유리하겠죠. 근데 이게 더 좀 세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조합원이 만약에 100명이라고 하겠습니다. 100명인데 나는 억수로 잘 받고 상대적으로 나머지 99명은 평당가를 저보다 훨씬 못 받고 이렇게 하지만이 제일 유리한 거예요. 이건 왜 그러냐면 이 조합원 그 감정평가의 의미는 똑같은 파일을 사실은 나누는데 누구는 얼마로 어떤 비율로 뭐 얼마의 금액으로 나누냐 이런 차이기 때문에 이게 다 합해서 종전자산에 합의되는 거거든요. 이 감정평가 종전자산 감정평가의 요 금액이 이게 합의되는 거예요.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일반 분양을 했다든지 뭐 이런 그 금액이 이제 종후자산이 되겠죠. 그 종후자산에서 종전자산 그 가액을 다 빼고 그리고 또 사업비 다 빼고 이것저것 비용 다 공제하고 남은 걸 들고 계셨던 원래 종전자산의 덩치별로 서로 안분해서 나누어주는 게 이제 비례율이라는 거거든요. 그래서 정말로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감정평가 높은 사람이 유리한 경우는 감정평가 전에 받았던 원조합원 분이 조합원 분양가는 낮게 받은 그런 분이 제일 유리하고요. 그러면 질문을 주셨던 그분처럼 소장님 요 구역은 예를 들어 A구역입니다. 여기는 B구역이고 A구역은 정말 저 변두리에 있어서 뭐 단가가 형편없이 산 거예요. 공시지가 자체가. 그래서 요 감정평가가 똑같은 2층짜리 만약에 단독주택이 똑같은 빌라인데 예를 들어 20평 빌라라고 합시다. 여기는 빌라가 1억인 거예요. 근데 여기는 빌라가 20평짜리 빌라가 3억인 거예요. 예를 들어서 그 공동주택 공시가격 자체가
와, 그러면 소장님 여기서 똑같은 빌라 한 채인데 제가 2억을 더 혜택을 본 거 아닌가요?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한테 전화 질문을 주셨었잖아요. 저는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, 이랬을 경우에 요 3억짜리는 예를 들어 그 지역은 기존 구축들도 높기 때문에 요 종전자산 요 감정평가도 거래 사례를 기준으로 이거는 감정평가액을 보통 책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공동주택은. 그러다 보니까 주변 시세가 높아서 얘도 높았고, 그러면서 조합원 분양가도 예를 들어서 여기는 뭐 한 조합원 분양가를 10억으로 했다 합시다. 예를 들어 빌라 요 감정평가는 3억을 받았는데, 그러면 이분은 나중에 더 내야 될 집값의 추가 분담금, 그게 7억이라는 돈이 남아있죠. 그리고 집 한 채는 그냥 10억이 되는 거예요. 추가 분담금이 이렇게 높으면서 예를 들어 뭐 비례율은 그냥 한 110을 줬다라고 합시다. 근데 1억짜리 헌집을 1억짜리를 받았던 변두리에 그냥 좀 알려지지 않은 그런 곳에 요 빌라 가격 1억은 대신 조합원 분양가가 그냥 2억이라는 거죠. 예를 들어서 84타입이 조합원 분양가가 뭐 지금 이런 지역이 있겠습니까만은 극단적으로 비율을 드리자 하면 뭐 이런 경우에는 그냥 1억만 더 내면 되는 거죠. 그죠? 이렇게 앞으로 뭐 7억이라는 돈을 더 내면서 받아가야 되는데 지금 3억 받았다고 좋아할 것인가? 뭐 1억에 받았지만 조합원 분양가가 너무 낮게 책정이 되어서 주변 시세는 뭐 한 3억을 한다라고 합시다. 근데 조합원 분양가는 2억. 그리고 일반 분양 세대가 많아서 조합원 분양가 사게 해준 거를 전부 일반 분양가에 엎어서 일반 분양가를 뭐 한 4억 했다라고 칩시다. 이렇게 해서 그 혜택을 조합원이 다 가져가는 그런 경우. 근데 이런 게 이제 사업성이라는 걸로 이제 정리가 되겠죠. 예를 들어 아까 내 종전자산 가액은 높게 받았지만 조합원 분양 가액도 높아져 있고, 이 조합원 분양가가 높은 대신에 또 일반 분양 가액은 너무 몇 세대가 안 돼서 조합의 사업성이 그다지 없는 그런 지역에 아까 감정평가가 높게 받은 거는 크게 의미가 없다는 거죠. 그러면 한 번 더 딱 좀 심플하게 요약 정리를 하면요. 감정평가액은 아까 높고 낮고 하는 거는 일단 높게 받았다. 원주민들이 유리하고요. 감정평가 전에 보유하고 계셨던 원조합원. 그리고 승계조합원은 앞에 있던 감정평가는 이미 예를 들어 뭐 남이 높게 받아놨잖아요. 나한테 앞에 파는 매도자가 높게 받았다 하면 요 감정평가 플러스 프리미엄을 돈을 주고 매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높게 받았다 해서 크게 유리할 게 없는 거예요. 피해를 작게 주는 게 유리하겠죠. 피가 날아가는 돈이지. 감정평가액은 나중에 인정해주고 집 한 채 가격에서 차감은 해주지만 나도 원조합원한테 요 돈만큼은 다 치주고 사가 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높든 낮든 뭐 이렇게 그다지 승계조합원한테는 유리한 건 없고, 대신 이제 원조합원이 시세 대비 높게 감정평가 받았다. 이분은 중간에 입주까지 못 하잖아요. 예를 들어 감정평가를 만약에 높게 해놨어요. 높게 해놨어요. 나중에 조합원 분양가도 이럴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높게 유지가 되겠죠. 비례율의 어떤 허상이 조합원 분양가를 감정평가를 높게 하고 조합원 분양가 높게 하면서 비례율을 뭐 130을 줍니다. 이러면 마치 30%의 혜택을 조합장님이 일을 잘하셔서 원주민한테 혜택을 주는 것처럼 보여요. 실제로 입주까지 가면 또 그 혜택을 뭐 보는 걸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, 이럴 경우에 원조합은 이분이 감정평가 높게 받았잖아요. 근데 조합은 분양가 높은 것까지 입주까지 안 가고, 입주까지 안 가면 조합은 분양가는 나랑 상관없는 일이 돼버리죠. 나는 감정평가 잘 받았어요. 이거를 피를 그냥 높게 받고 손 털고 나가면 원조합은 분은 투자를 너무 잘 회수를 하고 나가시게 되는 거죠. 대신 또 반대로 승계조합원 분이 투자를 잘 하셨다는 거는 감정평가가 아주 낮게 책정이 돼서 대신 조합원 분양가도 아주 낮게 이렇게 돼 있는 거. 감정가 1억인데 똘똘한 지역인데 조합원 분양가도 2억인데 나는 예를 들어 피를 뭐 한 2억을 줬다라고 합시다. 근데 주변 시세는 아주 좀 높아 있는, 감정가를 너무 낮게 했기 때문에 조합 분양가를 높일 수 없는, 요래서 비례율이 그냥 한 130 정도 되어 있는 요런 물건을 사실 경우에 이분은 원조합은 너무나 억울하게 대골 같은 집을 뭐 한 4억 5억 받을 줄 생각했던 거를 1억밖에 못 받아서 밤잠을 설칠 정도로 속이 터진다 하더라도 사시는 분은 나와 있던 요 1억만 주면 되잖아요. 1억 더하기 프리미엄,
물론 감정가가 낮고 주변 시세 조합원 분양가도 낮게 하면 P는 아까 감정가 높고 그 다음에 조합원 분양가 높은 것보다는 P는 밑에 여기에 좀 더 높게 형성이 돼 있을 거예요. 이거를 그냥 사는 거죠. 그걸 P를 약간 더 주되 감정가 그냥 1억 더하기 P를 주는 거기 때문에 손해볼 게 1도 없는 거예요. 대신 아까 그 승계조합원은 나중에 입주할 때 조합원 분양가도 대체적으로 싸게 주는 거죠. 감정가가 이렇게 낮은 집을 샀을 경우에는. 근데 이제 가장 좀 악질적인 데가 어디냐면요. 중간에 예를 들어 조합장 되시는 분이 조합원의 심부름꾼으로 열심히 그냥 내가 봉사하고 우리들의 공동재산을 내가 잘 지켜야지요. 이런 자세가 아니고 내가 이 구역에 재개발에 장을 하면서 그냥 최대한 그냥 한번 쉽게 말하면 해먹고 나가겠다.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좀 그렇지가 않습니다. 워낙 뭐 유튜브에도 재개발들을 많이 다루고 또 뭐 젊은 그 자녀분들이 또 깨어 계신 분들도 계시고 연세 좀 있으신 분들도 재개발 유튜브를 챙겨 들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. 그런 분들은 이제는 좀 알고 계시는 거예요. 근데 그 전에 옛날에 저게 이렇게 유튜브로 재개발 정보들이 활성화되기도 전에 그냥 감정가는 낮게 주는 거예요. 낮게. 예상보다 낮게 주고 조합원 분양가는 굉장히 높게 해놓는 거예요. 조합원 분양가를 뭐 예를 들어 뭐 평당 뭐 1,300 한 데도 있고요. 평당 뭐 1,800 해놓은 데도 있고요. 근데 감정가는 낮게 줬어요. 뭐 1,800원 이렇게 한 데는 핑계를 시공단가가 올라갔습니다 하고 그냥 한마디로 딱 퉁치갖고 그냥 이걸로 다 들이다 밀고 그러면서 또 시공단가를 그다지 높게 이렇게까지 높여야 될 만큼 협상을 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비례율은 뭐 110이라든지 뭐 아니면 105%라든지 감정가는 높고 조합원 분양가는 높은데 비례율은 낮은 이런 경우에는 조합이 제대로 일을 잘 하고 있는 건지를 정말로 매 눈을 떨고 조합원분들이 한번 살펴보셔야 될 그런 구역들인 거예요. 원조합원분들이 이런 걸 챙기지 않으면 그냥 막 넘어갑니다. 심지어 정말 이런 도둑놈 심보를 가지고 있는 이런 조합들이 있는가 하면 또 진짜 일 잘하는 조합은 원주민들은 감정가가 너무 낮았다. 그거를 재감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뭐 한 30%를 높여줬어요. 감정가를. 그러면 원래 7천이었는데 이게 감정가를 1억을 만들어줬어요. 재감정을 해서. 이렇게 해놔놓고 조합원 분양가는 또 낮게 그냥 책정을 했어요. 그리고 비례율은 100에 근접하도록. 사실은 이렇게 해야 법인세를 가장 작게 내는 플랜입니다. 이렇게 딱 가져가는 게. 근데 이렇게 해놔놓으면 원조합원 분들이 재감정을 해서 감정가 올린 거는 그냥 온데간데 없어요. 아, 이거 당연히 원래 1억 받을 거. 이렇게 딱 생각하고, 근데 왜 비례율이 100밖에 안 돼? 조합장 당신 뭐 한 거야? 이러면서 목을 그냥 탁 자릅니다, 또. 그냥 해임부터 시켜요. 그래 놓고 나중에 이제 뒷수습이 안 돼갖고 낭패를 보고 있는 또 그런 구역도 있습니다, 부산에. 아주 다양한 모습들의 이제 재개발들이 있는데, 한마디로 더 정리를 하면요. 가장 기본은 원조합원 분들은 감정가를 높게 받는 게 유리하고 조합 분양가 낮게 받는 게 유리한데, 감정가를 아주 예상보다 높게 받았어요. 그 조합원 분양가도 살짝 높아요, 주변보다. 그럴 경우에는 중간에 팔고 나가시면 되는 거죠. 그러면 원조합원이 가장 유리. 그러면 승계조합원이 가장 유리한 건 옛날에 저게 감정을 해서 조합원 분양가가 아주 저렴해요. 그런 곳은 감정평가가 아주 작게 나왔어요. 싸게 나왔어요. 그래서 정말로 뭐 죽기는 쉬워도 뭐 비키기는 어렵다 계산하면서 현수막을 쫙 걸어가면서 감정평가 작다고 막 보상받는 분들은 피눈물을 흘린 그런 구역들도 꽤 있습니다. 막 2007년, 5년, 6년 이럴 때 그 사업식 인가하면서 감정평가를 해놨던 곳이 재감정을 안 한 경우에는 그랬는데 그곳이 분양가도 이제 저렴하거든요. 대체적으로 그런 데는. 그럴 때는 P만 저렴하게 사면 누가 제일 유리하냐? 승계조합원이 제일 유리하죠. 근데 그렇게 싸게 했던 구역인데 중간에 막 이제 조합에서 일을 정말로 바보 멍청이 같이 해가지고 시공단가를 뭐 같이 정말로 올려가. 원래 예를 들어 뭐 평당 한 1,000 정도의 수준의 그 조합은 그 분양가를 막 거의 뭐 2,000 수준, 뭐 재개발인데도 막 1,500 이상, 2,000 사이로 확 올려놨는데 내 원래 감정평가액은 저 밑에 옛날에 저게 받았던 평당 200, 300짜리 밖에 안 되는 그런 감정평가를 유지하고 조합원 분양가는 뭐 같이 올려놨다.
그러면 시공단가가 그 차이 나는 만큼 뭐 1,000만 원 이상 올라갔냐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죠. 조합원 분들이 깨어 계셔야 재산을 지키실 수 있습니다. 그러려면 뭐 어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가능할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어제 며칠 전에 그 질문을 받으면서 야, 이거는 비교할 거리가 아닌데 이렇게를 생각을 하시는구나. 한 번쯤은 이런 거를 편안하게 그냥 좀 짚어드려야 되겠다 생각해서 오늘 영상을 찍었습니다. 두서없이 말씀드렸지만 이해 다 되시죠? 같은 구역 안에서 비교를 하셔야지 완전 다른 구역끼리 비교해서 얘는 공시가격이 사서 감정가가 싸네, 얘는 공시가격이 좀 비싼 동네고 감정가를 유리하게 높게 받았네, 그래서 내가 그걸 사면 유리하겠네가 아니라는 것도 아시겠죠? 조합원 분양가가 어떻게 책정되는지에 따라 뭐 완전히 그거 하기 때문에 그 구역 안에서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. 기본적으로는. 그리고 원조합원과 승계조합원끼리 비교하시고. 너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.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행복한 12월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